전국 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제대로 된 육아 교육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온 슈퍼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데 아이의 심리나 발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영육세 때 어떤 일로 인해서 7, 8세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딱 세 단어, 손싸게.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는 야쿠르트 먹고 싶은 욕구보다 그렇죠. 너무 충격인 게요. 저 바로 눈 위에다 달았거든요. 세 번째 주제는 잠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가 무조건 입으로 네. 간식이라고요. 네네. 엄청난 식인 거예요. 네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 걸릴까 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서 미쳤나 봐. 엄마한테 보복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그렇군요. 세게 얘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네. 뭐 보여줘야 되는 상대가 엄마여야 엄마일 될 필요는 없어요. 거죠? 워킹맘 엄마들께 네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틈이 잠깐이라도 나면 네. 잠깐이라도 좀 미안한 얼굴 마음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슈퍼리턴즈 2부 저희가 지난 시간 부모교육 1부에 이어서 오늘도 황신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신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 시간 저희가 부모교육 1부에서 이 황신아 대표님과 함께 앞서 보신 화면처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특히 이 부모교육의 8가지 주제 가운데서 5가지를 먼저 다뤄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6번째부터 8번째 주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나머지 이 부부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오늘도 많은 기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다음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모 교육 6번째 내용 살펴봅니다. 네, 6번째 주제는 언어 발달입니다. 근데 선생님, 대표님, 혹시 네. 제 뇌를 이렇게 살짝 스캔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궁금해한 주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오늘도 제 언어 발달에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네. 네,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네.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핵심은 듣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네. 0에서 15개월에서 한 20개월 사이 때가 듣기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때 엄마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말이 이렇게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 때는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엄마가 들어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잘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말이 좀 터질 것 같은 시기 때 엄마가 많은 말을 해줄 경우에는 아이가 오히려 말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아이가 말문을 트일 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란 말을 3000번을 들어야 10개월 때 엄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듣기가 중요한 시기 때는 오히려 엄마들이 좀 많이 우울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산후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그만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요. 네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을 많이 들려줘서 언어는 빨리 터지게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애가 사실은 거의 두 돌이 다 되도록 엄마를 못해서 제가 조금 많이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요즘은 말을 잘해요. 네. 근데 그 전에 24개월까지 제가 3000번 엄마라는 얘기 못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작정 말을 많이 해라 하면 엄마들이 좀 난감할 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 못하는 네. 아이를 보고 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루 종일 네. 할 수 있나. 그럴 때 혹시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네. 읽어주거나 뭐 이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마 자신이 책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아이를 책 읽어주기보다 엄마 자기 자신을 위한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오히려 네네. 아이를 책 읽어줄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신생아 때부터 아이와 함께 누워서 계속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목 쉴 때까지 읽어주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그게 참 말은 쉬운데요. 네.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어떤 엄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어 국문학과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 책이 없이도
저는 해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10가지가 안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애기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 당근으로 요리해줄게요. 당근 누가 좋아할까? 막 이렇게 네네. 지원해서 말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동화책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책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꼭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건 어린 시기 때 그런 동화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이후에 언어 구사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듣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할 때는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엄마 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물 줄게. 너무나 부지런한 엄마가 또 네, 아이를 네. 언어 발달을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바로바로 반응 보여주지 말고 엄마 물 주세요. 엄마가 물 줄게요. 하고 딱 주면 아이가 그 입모양을 똑같이 바라봐요. 이제 특히 6개월 때부터는 네. 엄마 입모양을 떨어져라 쳐다봐요. 민망할 정도로. 네네. 좋은 기관이 발달하고 엄마 네. 입을 따라서 흉내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주고 특히 이제 빨간 립스틱 바르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빨간 립스틱? 네. 아, 잘 보이니까 입술이요. 네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운해 발달에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빛의 파장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가 볼 수 있고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렇군요. 네. 전 진짜 빨간 립스틱 잘 안 바릅니다만 네, 집에 제가 계실 바르면 때는? 네, 저희 첫째가 좀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둘째를 네. 위해서 좀 발라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언어 발달에 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네네. 특히 아이들이 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보행기를 일찍 태우게 되면은 네네. 기는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고 보행기를 앉혀놓게 되면은 기는 팔 뒤꿈치와 무릎과 중추신경하고 언어 발달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요? 기기를 안 한 아이들은 네. 모든 인지 발달이 다 늦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만약에 기기를 우리 아이가 안 하고 놓쳤다 그러면 더 책 많이 읽어주시고 더 손 감각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때마다 해야 되는 그 민감한 시기가 있어요. 네네. 기는 걸 안 가르쳤고 뒤집는 거 안 가르쳤고 네. 걷는 거 안 가르쳤지만 아이는 해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기 때 그걸 빠뜨리게 되면은 다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 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뭐 이게 아이들의 기어다니는 그런 행위를 좀 막는 어떤 보행기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뭐 매트를 요즘에 두껍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그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태우면 이제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해야 될 네.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뇌의 기능 발달에도 네. 저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근데 매트는 왜 안 매트 좋은 같은 건가요? 경우는 네. 엄마들이 깔아놓는 이유는 네. 뒤로 쿵 넘어져서 다칠까봐 그렇죠. 걱정돼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밑에 층한테 너무 시끄러울까봐. 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34평 아파트다 그러면 이 조그만 한 평 안에서만 놀으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한테 억압이 될 수 있고 그렇군요. 아이는 다양하게 다 기어다니고 싶은데 자꾸 네. 발 끄집어가지고 여기 놔두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놔두게 되니까 네. 계속 엄마는 억압하게 되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한 번 쿵 넘어져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 조심하거든요. 좀 이거는 아이를 믿어주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지금 매트를 어쨌든 치워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그렇게 새롭습니다. 네. 저희 집 매트에 참 돈 많이 들였는데 대표님 진짜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예. 어쨌든 매트나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 네. 발달에 네. 예, 또 안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줄 수 제가 있다는 항상 거. 이제 이 말씀 네. 드려요. 아이가 쿵 넘어지면 너무 귀한 아이니까 네. 쿵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네. 그러면은 그 방 전체 온 집안에 다 깔아놓으시고 그랬더니 다 깔아놨어요. 어떤 분은. 네네네. 근데 시댁이나 친정 가서 다치고 오는 거예요. 또. 아, 이 세상의 그렇군요. 모든 바닥은 푹신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아이는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군요. 네. 네.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매트에 깔려놓은 그런 바닥에 익숙하다 보면은 다른 데서도 당연히 이제 매트가 다 네. 깔려 있는 줄 알고 어떤 조심성이 더 덜해질 수 네.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마디로 강하게 키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6번째 주제 언어 발달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번째 주제는 배변입니다. 네, 이 배변은 한 24개월 정도 그 네. 이상 가면은 굉장히 저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배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배변을 이제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화책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네네. 목격한 행위의 재생이 모방인데, 엄마가 어떤 그 모범 제시를 보여주는 거가 좀 힘들잖아요. 배변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좋은 동화책을, 배변에 관한 동화책을 사주시면 좋은데, 어떤 동화책은 거기에 장난감을 넣고 끌고 다닌다거나 머리 뒤집어 쓴다거나 장난감처럼 활용하다가 네네. 어느 날 여기다가 배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는 경우도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책도 개념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정확하게 여기다가 배변을 하고 그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제공해주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배변을 만약에 강하게 억지로 배변을 해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가장 그 좋은 배변 활동할 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네. 그 시기 때 팬티와 바지를 입혀주는 게 좋아요. 아, 기저귀를 빼시고 네네. 그냥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네. 우리 복댕아 이제부터 여기 변기에다가 쉬를 하고 응가를 하는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기저귀를 하게 되면은 축축하지 않고 네. 너무나 기술이 뛰어나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는 불편함이 없어서 늦게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팬티와 바지를 입혀 놨을 때 고무줄 바지가 너무 좋아요. 네네. 이제 지퍼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얇은 바지와 팬티를 입혀 놓게 되면 쉬를 했을 때 이제 불편하잖아요. 찜찜함을 느끼니까. 예,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바지를 벗을 수 있게끔 고무줄 바지를 주게 되면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이 참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짧을 저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쉬하는 거야 이래도요. 하고 대답하고 나서 네. 꼭 딴 데 가서 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다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기저귀를 있어요. 안 채우는 게 네. 관건이에요. 기저귀 안 채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기저귀를 뗄 거면 여름에 하는 게 네. 좋다라고 그것도 도움이 얘기를 돼요. 하잖아요. 예. 저희도 요즘 부단히 노력 중인데 아무래도 좀 이 작업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뭐 한 달 만에 쉽게 뗐다는 아이도 있고요. 맞아요. 또 저희 네. 아이처럼 몇 개월씩 이렇게 가고 네.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맞아요. 좀 네. 기다려준 네. 또 나쁘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신생아 때부터 아이가 배변을 했을 때 아이고 냄새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자기 그 배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예쁜 똥 쌌어요. 예쁜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얘기 표현해 또 주는 게 선의의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근데 예쁘지 네네. 않아요. 네, 예. 정말 얼마나 행복해. 요즘 아이들이 또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만 느껴지진 않던데요. 어쨌든 칭찬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예쁘다, 뭐 향기롭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자체 소화 활동을 잘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칭찬을 좋아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칭찬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칭찬을 해주려고 하고 아이고 냄새 합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변 활동을 돕는 엄마의 칭찬, 중요성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부모교육 8번째 주제는요. 스펀지 정신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요. 다른 주제들은 딱 보면 뭔지 알겠는데 스펀지 정신은 뭘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하얀색 스펀지에 네. 빨간 물감을 딱 흡수를 시키면 빨간색이 되고 파란 물감을 흡수시키면 파란색이 되는데 네네. 아무리 꽉 짜도 그 색깔은 남아 있어요. 그게 0,6세식이거든요. 만으로 말했을 때 초등학교 네. 저학년까지. 그래서 외부 환경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데 이때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네네. 실제로 그 5세 엄마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 근데 그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빠하고 아이 보는 데서 심하게 싸운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그 싸울 수는 있잖아요, 살면서. 네네.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순한 아이들은 자는 척하고 강한 아이들은 울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성향이 나눠지기 때문에 순하다고 해서 네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얘는 그냥 괜찮아. 얘는 얘 앞에서 함부로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순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돌쟁이 아이가 TV 리모컨을 발로 꺼요.
왜 끌까요? 왜? 아빠가 그랬으니까. 네, 엄마는 네. 아빠. 엄마는 아빠가 발로 끄는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발로 네. 끄는 거고, 물티슈 딱 뽑아가지고 발로 막 닦고 다녀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젠가 한번 봤던 기억 때문에 그게 이제 스펀지 정신이라고. 네네. 근데 이거를 안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걸 따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게 너무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많이 들려주거나 영어를 많이 들려주거나 했을 때 아이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돼요. 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가르치시고 그 이전에 노출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건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도 될까요? 태교 때부터 하면 제일 좋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클래식도 들려주시고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24개월 때까지 들려준 아이가 엄마의 육성에는 반응하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계음에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넘기지 않고 네네. 6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은 클래식도 들려주시고 영어도 들려주시고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스펀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0세서부터 6세까지니까. 네. 그래서 눈은 카메라, 귀는 녹음기. 오, 네. 대표님 말씀인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눈은 카메라, 귀는 녹음기. 이거 잘 새겨 들으시고요. 0세서부터 6세 때까지 교육에 정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서 꼽아오신 부모 교육 주제 8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은 전반적인 그런 기본 사항들을 좀 짚어봤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많은 맘들, 뭐 특히 워킹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 좀 그 팁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사실 격려단저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코너를 진행 중인데 지금 좀 휴직하고 계시다가 바로 이제 일터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성공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한 가지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워킹맘들이 이제 되면 경단녀에서 워킹맘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미안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미안한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꾸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미안한 일이 또 생긴대요. 아이도 그걸 또 악용해요. 그래요. 네, 엄마 네. 미안하니까 이거 이제 이용해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워킹맘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집안 환경이나 설거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네. 진짜 한 20-30분 정도는 눈 맞추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놀 수 있지 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는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가자마자 부지런하신 분들은 설거지부터 하고 막 애는 울고 매달려가지고 껌딱지가 되잖아요. 네네. 어쨌든 바지도 벗겨요. 애들이 네. 힘이 세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에 막 네. 비참할 때도 있고 막 하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 부모가 믿어준 만큼 아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그렇게 꼽으신 이유도 궁금해하셨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네. 0-6세 시기. 초등학교 말씀하셨던,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두뇌에 관한 책 어떤 책을 봐도 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살 버릇 8 가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제대로 된 좋은 환경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집에 방문해서 부모 교육도 하는데요. 네네. 방문해서 하다 보면은 장식장에 아이 손자국이 막 나이는 경우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걸 얼마나 아이는 만지고 싶었을까. 네. 왜 아이한테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또 만지고도 싶거든요. 네네. 그거 못하게 하는 자체가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말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엄마들께 우울하더라도 이렇게 돌 지나서 우울하시라고. 그 정도로 네. 돌 때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요. 아이를 보면은 우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또 우울하는 경우.
정말 아이가 그것조차도 흡수를 해요. 눈은 카메라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에 관한 한 이제 요즘 엄마들이 신세대 엄마들일수록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놓으면은 그 아이의 육아에 대한 수다가 뭐 정말 끊일 줄 모르고 네.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대표님 보시면 더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이런 교육은 아니다. 아니면 네. 뭐 좀 피해야 될 그런 교육이 있다면 그거 좀 알려주시죠. 피해야 되는 교육은 일단은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를 가르치는 경우. 이제 아이가 만약에 한글을 아는 시기가 와요. 네네. 30개월 지나서 뭐 6세 사이에. 근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글씨야? 무슨 글씨야? 그럼 아이는 딱 말문 닫아요. 아이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테스트 받는 걸 싫어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기린이 어디 있을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찾아오거든요. 기린이 사자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럼 기린이 어디 있지? 그럼 딱 찾아오고. 네. 오히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아이는 딱 그 순간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엄마들한테 주입식 교육은 정말 시키지 말라. 만약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많이 봤어요, 아이가. 네네. 빨강 가르치면은 이 아이 구르는 것도 빨강이라고 인식하고 동그란 것도 빨강이라고 그럴 인식하고. 수가 있겠네요, 예. 진짜.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빨간색 동그란 구예요.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뭐예요? 물어봤을 때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하기도 하지. 네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주면 좋은데 그 네네. 이전에 너무 주입식을 하는 경우는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또 제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네요. 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마다 흥미로워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좀 알파벳, 숫자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 판을 바로 샀어요. 그럼 네. 그 판에 숫자가 1부터 100까지 써 있고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법 10 넘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 생겼고 그 한 판을 꼭 다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까지는 본인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스로 그냥 할 때까지. 네. 네, 아니면 조금 질문을 다르게 바꿔보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좀 반성 중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더 깊은 반성하시라고 제가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 위주의 그런 교육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우리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아이 교육도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잔뜩 내놔주시죠. 네. 아빠들은 사실은 엄마도 육아하면서 힘들고 아빠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들어요. 근데 나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여보 퇴근하고 애기 좀 봐. 뭐 설거지 좀 해. 뭐 좀 해. 그러면 아빠도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회식을 아빠가 잡는데요. 위 상사가 잡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가다가 좀 네. 그 과장님이 한잔 하자는데 이제 이거를 남편이 네네.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 이런 교육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빠가 아이한테 스킨십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대. 이렇게 좀 좋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네. 특히 이제 아빠가 해줘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아줘도 괜찮고 안아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어떤 기업체에서 그 자녀 5분 안아주기 캠페인 운동이 있었대요. 네네.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된 딸한테 네.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될까 생각을 네. 해가지고 네. 꽉 안아줬대요. 네.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게 조건이에요. 네네. 왜냐면 오랜만에 봤다고 우리 공부도 잘하고 1등하고 뭐 최고 대학하고 이렇게 막 잔소리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꽉 안아주는데 네.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고마워요 울면서 그냥 그 정도로 안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특히 이제 그 아빠 같은 경우는 훌륭한 남편이 되면 자동으로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너무 잘하는 아빠는 그 자녀가 잘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와이프한테 잘하는 거. 너무너무 이 화면은 바로 이제 캡처를 떠서 좀 보여주고 싶은 한 네.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네. 진짜 50% 이상은 무조건 성공해요. 네, 부부가 네. 사이가 좋아야. 네. 만약에 남편이 내가 괜히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다. 네. 이건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댁 네. 식구들도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정말 이 한 알겠습니다. 생명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온 네.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네네.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요, 참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게, 바로 우리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짚어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 전하시다 보면, 대표님 아이들은 너무너무 밝고 잘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육아할 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즐겁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맞아요. 분명 힘든 점이 있으셨을 네. 텐데 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3학년 아이를 키우고 네네. 있는데 어릴 때 물론 떼도 쓰고 정말 엄마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이 오셨구나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오히려 화가 안 나요. 아, 그냥 저 아이가 얘왜 이래? 당연히 저렇게 어.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얘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애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성향이 달라요. 네. 밥 먹을 초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용돈을 제가 주거든요. 근데 밥 먹는데 밥을 항상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서야 이제 앞으로 밥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게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날 또 밥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앞으로 밥을 남기면 500원씩 내놓으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음 날 밥 먹을 때 500원 딱 꺼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네네. 아니 밥을 덜고 먹으면 쟤는 네.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그 아이 성향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성향이고 우리 큰 딸은 또 다른 성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의 노하우까지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고요. 세상의 모든 초보 엄마 아빠 그리고 베테랑 엄마 아빠에게까지도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 이 부모 교육 특강 오늘 2부 순서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찬 내용 가득 풀어주신 황신야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